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중에 하나 14세 이상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2010년도만 해도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년 정도 2020년 정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유엔에서 정의하기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근데 한국은 2000년도 7월 1일부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7.1%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2020년도 내년 정도 되면 14%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에요. 노령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또 인구 문제 얘기할 때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은 재난이나 또 전쟁 이런 어떤 사회적 큰 변화를 겪고 나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이 됐잖아요. 그 뒤로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면서 1955년도부터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1955년도에서 1963년생 대략 이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에는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19년 올해를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수가 한 32%를 차지해요. 근데 불과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2024년 정도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수가 55%를 차지하는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 또 초고령 사회 이렇게 진입할수록 건강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018년도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당뇨 환자도 5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100세 시대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거기에 걸맞게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80세 이후에 우리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겨우 100세를 맞이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또 삶의 활력을 찾으면서 100세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려면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혈관관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거를 혈관 청소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혈관 청소라는 용어는 사실 제약회사 POP에서도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단어로 용어를 써서 한번 설명드려 봤었는데, 혈관 청소라고 하니까 혈관에다가 어떤 약물을 집어넣어서 청소하는 걸로 또 오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관 관리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혈관 청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놨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수학의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그 답을 달랑 답만 일러주면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수학 문제도 풀 때 그 풀이 과정을 쭉 설명해주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LDL에 대한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LDL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LDL 사이즈를 작게 하는 거는 어떤 것이고 크게 하는 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이유를 알아야 내가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운동력부터 하게 되고 이럴 텐데 답만 달랑 이거 먹으면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했던 건데 너무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혈관 청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요점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선 내 몸의 혈관 안에 이미 쌓이는 노폐물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새로 생기는 어떤 나쁜 거를 1차적으로 먼저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식이 습관을 잘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또 액상과당, 여러 가지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왜 염증을 유발하냐? 과잉의 탄수화물은 그것도 당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의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염증이 되면 결국은 지질 가설이 아니고 염증 가설이 더 타당성하다는 이유는 내 몸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염증을 땜질하기 위해서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도 내 몸에 염증이 쌓이면 그 염증 부위를 땜질하기 위해서 내 몸이 간에서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고기도 안 먹어도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또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거, 액상과당,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걸 제가 조심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외부에서 새로 생기는 거는 차단하려면 음식을 이렇게 어떤 그 고탄수화물 이런 거는 다 조심을 하고, 또 적당히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요법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일단 들어오는 건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미 생겨있는 혈관 노폐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영양소요법, 낮은 단계 영양소법 제가 저렴한 거 얘기를 했죠. 우선은 홍국이나 이런 거, 나토키나제 그거 소개해드렸고, 홍국에 있는 모나콜린 K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8주 정도 먹으면 중성지방 한 25%, 콜레스테롤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관 순환에 의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콜레스테롤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장관 순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전체적으로 LDL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작은 LDL이 만들어지면 그게 혈관 내피세포를 통과해서 대시세포가 잡아먹고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면 거기에 염증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거기 땜질하고 해서 눌러붙게 되고, 그러면 혈관은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원리를 다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약간 저렴한 가격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소개해 드렸고, 사실은 더 좋고 고가의 약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저도 선뜻 그런 제품은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혈관 질환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한번 치료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그 고가 약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 잠깐 해드릴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제품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가격대가 일단은 꽤 비싸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혈관이 막힘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요. 혈관 관리를 잘 해주면 이 정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분은
좀 더 비싼 그 고가의 제품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소개해드릴 수는 있고요. 혈액 관리를 잘 하시려면 한방요법을 좀 병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한방은 일단 몸 안에 노폐물 담적을 제거하는 데는 그래도 한방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하고 몇 가지 이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그 영양물질 같이 하시면 혈관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직업적으로 좀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 평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또 고지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운동 부족인 분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게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개인별로 체질을 조금 보면서 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영양소 형태는 충분해요. 잘 먹고 하시니까. 근데 다만 어디가 막혔다. 그러면 그런 분들 그냥 뚫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먹는 게 부실해서 아예 몸 안에 혈이나 진액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뚫어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혈이 있어야지 그 뚫어진 길로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혈액과 진액을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혈관 관리도 체질별로 그 사람의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조금씩 운영의 묘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일일이 자세한 상담이 사실 필요해요. 일괄적으로 이거 다 드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개인별로 하나하나 들어보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이 사람은 어느 쪽이 약한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제품을 좀 추천받아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좀 효과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선은 상담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음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미리 좀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드시는지 일주일에 술은 몇 번 드시는지 이런 자기 생활 습관, 음식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미리 적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훨씬 더 상담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점도 좀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혈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자세한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고지혈증에 대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